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두 분의 진짜 전문가, 한 분은 주가 조작 잡아내는 전문가고요. 또 한 분은 삼부 토건 전문가가 또 계십니다. 열심히 저희가 찾아서 오늘 이 시간 모셔봤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삼부 토건 전문가 이병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장르만 여의도는 처음 오늘 함께 하시는데 네네네. 삼부 토건 제가 영상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청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에. 제가 우리 김 의원님은 서울대 법대지만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고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금융 전공이에요. 네네. 그 서울대 총장도 하고 국무총리했던 정원찬 총리. 예. 예, 그 교수님 이제 지도 교수고 또 또 제가 뭐 재경직 행정고시도 하고 해가지고 네. 금융감독원에도 옛날에 근무도 했었어요. IMF 때. 그러니까 뭐 다 보이지. 다 보인다. 그들의 범죄행위가 어떻게 했는지가 보면 눈에 다 훤하다. 보여요. 알겠습니다. 건강은 금융위에서도 또 얘기도 해주고 하니까. 네네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도 또 생활경제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최윤경 기자도 경제 쪽은 굉장히 밝습니다. 네, 또 네. 실물 투자의 강자 아니에요? 맞아요. 부동산 실물 또 마트 전문가. 네, 맞습니다. 계란값 전문가. 계란값 전문가. 자, 일단 그 주가 조작 이야기 또 삼부토건 이야기에 앞서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된 거는 잠깐 좀 짚고 가긴 해야죠. 네, 예.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속이 됐습니다. 독방에 들어갔고요. 예. 앞에서 다 보신 바와 같이 오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뭐 재구속 될 거라 생각하셨었죠, 김영남 의원님?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구속영장도 발부될 줄 알았고 구속되고 나면 그 재판 안 나올 줄도 출정 거부도 할 줄 알았다. 그래요. 아. 너무 그것도 뻔히 보이는군요. 네. 왜 안 나온 거예요? 계속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당분간 안 나올 거려. 그래요? 왜? 이거- 이제 배째라죠. 시위하는 거예요? 배째라 아니 방법이 없잖아요. 어, 이제 법률적으로 네. 훨씬 처음 구속됐을 때보다 힘들어졌다는 거를 알 거고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네. 이제 힘들다는 것을 알 거고 이제 형사 재판도 피고인이 뭐 원래는 출석을 해야 되지만 끝까지 안 나오겠다고 하면 걸석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렇게 했어요. 뭐 그렇게 걸석 재판으로 진행을 몇 차례 하다가 나오는 증인마다 그럴 줄 몰랐는데 너무 불리한 증언들을 계속하네.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럼 그땐 나와요. 그러면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재판정이 그래도 더 시원하고 할 텐데. 더우니까 나올 것 같은데. 아내가 너무 그건 변수네. 네. 아내가 너무 법정안은 그래도 시원하죠. 시원하죠. 에어컨 네. 틀어주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네. 왜 오늘 안 오늘 안 나온 이유 다음부터는 나와요. 왜요? 그 겁이 많거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 제가 그 사람 성격을 잘 알죠. 그래요? 예.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으세요? 10년 정도 전에 네. 2015년쯤 예. 그때 제가 이제 법무부인 강남에 있었는데 네. 그때 그 유명한 박영수 특검 네. 네. 그 양반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어. 예, 그때 대장동 그게 기획이 시작이 될 때였어요. 네. 그 저보고 도와달라고 제가 이제 금융 이런 쪽 전문가니까 근데 아. 보고 이거 때리치워라 너가 다 깜빵 간다.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게 이거 잘 한번 좀 그 꾸려서 프로젝트에 걸어보자. 금융 자금 지원을 저보고 해달라. 제가 이제 하천대유를 받으실 뻔한 거예요 지금? 뭐 그 정도 그 애들은 어린애들이고 그러니까 뭐 하나금융 뭐 우리금융 네. 그때 그 박영수가 깜빵 간 게 네. 얼마 전에 거기서- 갔잖아요 네, 다시. 예. 예. 그 이제 핵심적인 게 그 양반이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 사회이사였어요. 박영수가. 예. 근데 그 우리은행 장인이 그 지주사 회장인이 제가 뭐 굉장히 친한 분들이었거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박영수가 저보고 도와달라 해서 안 된다 했더니 이제 그 양반이 그 은행장한테 이순우 은행장입니다. 예. 그 유명한 분이에요. 예. 그 하고 했더니 이순우는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예. 예 하고는 부행장도 예 하고는 부장 몇 달 검토하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빠졌지. 근데 어쨌든 그게 굉장히 큰 건데 그때 박영수가
그 우리 그 사무실이 건너편이 아크로비스타 있거든. 네.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중식당이 있어요. 뭐. 아 이제 윤석열 등장이군요. 네. 예, 거기가 아지트. 아 그래요. 지금도 있어요. 그 고급 중식당인데 코바나 컨텐츠 왔다 갔다 하는 예, 곳에. 거기서 네. 그때 뭐 술도 마시고. 아 윤석열 전 아이 대통령이랑 그 양반 보니까 네. 술도 세지도 않아요. 윤석열. 근데 막 술을 막 전 뭐 엄청 대통령이요? 먹기는 먹는데 네. 10잔 먹으면 혀가 꼬이던데.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술 먹는 게 아니야. 아. 20잔을 먹어도 혀가 꼬이면 안 돼요. 아, 저는 근데 엄청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혀가 꼬이고 아. 했던 소리 또 하고 헛소리 하고. 아. 어제도 그 법정에서 헛소리 했더만. 아. 아니 겁만 타는 건 뭐예요? 그 겁이 많다는 게. 네. 그 박영수 특검하고 비슷해요 성격이. 박영수도 그냥 겉보기에는 막 험한 소리 하고 강단 네, 있어 보이고 세 한데. 번. 아무한테나 막 말 까고. 네. 근데 저하고 일을 같이 했으니까. 네. 근데 상대방이 진짜 실력이 있다. 네. 그게 무슨 힘이 좋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아 진짜 실력 있는 실력이 사람이다. 있는 사람이다 하면 네. 꼼짝도 못해. 아 그래요. 딱 실력으로 딱 이렇게 조지면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해. 그 윤석열이도 네. 똑같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잘하시대요. 처음에 좀 버벅거리더니 아 그래요. 뭐 체포영장 기각되고 그거는 제가 100% 기각이다. 아. 저 혼자 기각이라 했을걸요. 그래요. 근데 그때는 너무 성급했고 처음에 좀 뭐 열심히 해보려고. 음. 근데 그 이후에는 잘하시죠 지금 뭐 아. 아니, 따박따박. 처음에 그 청구했던 체포영장은 기각하라고 청구한 거로 보여요. 그건 아니지. 기각 당할 거 아니, 알고 아니. 하는 근데 사람이야. 왜냐하면 예. 체포영장 청구는 원래 비밀리에 합니다. 네. 공개하지 않고 해요. 네. 근데 그때 언론을 향해서 체포영장 청구한다고 다 알렸거든. 예. 그 얘기는 윤석열 측으로부터 출석하겠다는 공개적인 답변을 받아내기 위한 체포영장 청구로 보여. 아, 거의 제가 보기에는 기각하라고 청구한 사후 거지. 실패. 그거는. 처음에 저는 실수했다고 봅니다. 의견은 여튼 뭐 다를 두 수 분의 있- 의견은 뭐 좀 다를 수 있는데 여튼 조은석 특검은 현재는 굉장히 좀 잘하죠. 잘하고 있다. 뭐 그거는 이제 같이 공감하시는 아니, 것 같고요. 조은석 특검은 원래 수사가 음. 항상 한 박자 빨라요. 아 예상했던 것보다 한 박자 좀 빨리 먼저 들어가요. 가요? 정말 어. 빠른 거네 그러면. 네. 그리고 상대가 뭔가 이렇게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그렇죠. 네. 항상 한 박자 빨라요. 보통은 반 박자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항상 한 박자가 빨라. 반 박자가 아니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이제 스타일이니까 앞으로 수사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 넘어가기 전에 진짜 개인적으로 하나만 네. 물어봐도 되나요? 양재식 특검보는 어떤 그거 사람인가요? 같이 깜빵 갔잖아요. 네. 같이 있었잖아요. 다 네, 같이 그 강남에 같이 다 있었던 거 같이 아니에요? 있었잖아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 밑에서 사실상 손발 역할을 했었는데. 그 뭐냐면 네. 이제 그 팀이 박영수는 이제 물어오는 거예요. 네. 이놈 저놈 뭐 오징어 뭐 가짜 수산업자 온놈 음. 만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보면 양아치야. 진짜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되는데 아. 그러면은 그거를 양재식이가 네. 뭐 같은 검사 출신이거든. 예. 그 친구가 좀 이론적인 네, 게 네, 밝아요. 네, 네. 사람도 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양재식이가 이론적인 걸 막 하고 예. 이제 하고 그 밑에 이제 실무 담당하는 변호사가 예, 이제 예, 예. 치고 이렇게 그거 이제 셌던데 예. 저는 양재식 변호사는 보면 좀 딱해요. 사람도 착하고. 아, 저도 약간 실력도 박영수가 있고. 갈 때랑 양재식이 갈 때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달랐어서.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해서 박살나는 거지. 윤석열이 밑에서 껄떡거리다가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양재식이도 지난 몇 달 전에 그때 법정 구속됐지. 5년 받았지. 네. 저 박영수는 7년. 근데 항소심 갔기 때문에 더 올라갑니다. 제 기억에는 네. 94년도인가에 수원지검의 당시 박영수 강력부장이었고 네. 양재식 검사였었는데 아, 그 양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양재식이고. 아니, 물론 연령이 그렇게까지는 차이 안 나는데 너무 얼굴 예뻐했구나. 보면 되게 비슷해 보여요. 양재식이. 아니 왜 이렇게 좀 이거 잡기 좋아하는 분들이 네. 자기하고 한 10여 세 이상 차이 나면 뭐 내 아들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차이를 좀 많이 네네. 두면서 확실하게 이뻐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양아버지 양아들 뭐 이렇게 반농담조로 부르면서 지냈는데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지 사실은. 아, 인연이. 인연이 잘못 엮인 거죠. 근데 그 관계만큼 박영수와 친한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아, 박영수 윤석열 굉장히 친해요. 그 한 몸이라고 우리는 불렀지. 그 정도예요. 저것들은 한 몸이다. 근데 박영수는 그럼 그 화천대에 어쩌고 뭐 할 때 윤석열한테는 왜 뭐 안 찔러주나? 그때는 윤석열 씨가 예. 그 댓글 사건 때문에 대구 고검에 좌천돼 있을 때였어요. 아, 네네. 예,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끝나고 신난다 술 마시러 빨리 가자 하면 이제 중식당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니까 뭐 네. 별로 영양가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씨나 그 말씀 들어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막 이렇게 무슨 돈 어디서 마련하고 뭐 꼼꼼하게 뭐 저 주가 조작 이런 거는 잘 못할 사람인 것 없죠. 같은데. 디테일이 없죠. 그럼 그건 박영수도 똑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거는 해주는 사람이 따로 챙기는 있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 그 밑에. 그래요. 예, 윤석열이도 그러니까 그런 거 챙기는 꼼꼼하고 좀 이론적이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 누군지는 혹시 팀에. 파악이 되세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실 같으면 네. 김주현 민정수석 이런 사람이 챙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이제 밑에서 꼼꼼하게 챙겨주고 네, 네, 아, 네, 네. 본인이 이제 가서 막 사람들 만나서 술 마시면서 큰 거 좋아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겁이 많아서 다음 재판부터 나올 거다라고 그 보신다. 100% 나옵니다. 아, 요거는 뭐 금방 나오겠네 네, 결론이. 할수 있겠네요. 네. 자, 하여튼 아니 그리고 어제도 네. 제가 이거는 그 언론에 오면서 보니까 잠깐 나왔던데 네. 어제 판사님이 뭘 물었고 그런 거 나왔잖아요. 네. 총 보여주라고 했냐, 예, 예. 비하폰 삭제 뭐 네. 기시했냐, 네. 또 뭐 그런 거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20분간 또 뭐 최후 진술했다. 네. 지난 1월 달에는 40분 했다던데. 네. 어제는 쫄았어 내가 보기에. 이거는 나는 끝났다. 재판정에서 그래서 쫄았어요. 20분으로 줄었다. 왜냐하면 그 지난 토요일 날 그 우리 조은석 특검 그 조사 받고 네. 1시인가 새벽 1시인가 이제 집에 가는 장면이 보였잖아요. 네. 그때도 얼굴이 펄겋게 상기돼 가지고 예. 이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 얘기했는데 그건 결정적인 물증을 보여줬을 거다. 그게 이번에 보면 김성훈 씨의 배신이라든가 더 믿었던 강의구 실장의 배신이라든가 뭐 박종준의 결정적인 뭐 이거는 이제 끝났네. 그러니까 뭐 경찰은 안 돼 검사로 바꿔줘 뭐 다 그 헛소리거든요. 아니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겁이 많다고 하신 게 제일 두려워하는 건 본인이 영영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뭐 이런 걸 제일 두려워해요? 아니면 뭐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 같은 이 고통을 함께 겪을까봐 그걸 두려워해요? 뭐예요? 아 이거 첫 번째죠. 그 두 부부도 네. 그냥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부부지. 뭐 자식도 없잖아요.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게 하나의 공동체인데 그냥 내가 사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서로가 필요한 거지. 이거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의견 빨리 자막 띄워주세요. 아 근데 그 최우진 소리에 그 어느 지금 오면서 그 보니까 완전히 울었더라고. 이제 울었다라고 보도된 건 아니에요. 그건 네. 저의 해석이지만 네. 저는요 재판장님 변호사도 다 떠나가고 맞아요. 있고요. 아, 고립무원 상태다. 우리 마누라 뭐 마누라고는 우리 마누라도요 네. 수사받고 끝장났어요. 저는 고립무원이에요. 완전히 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그래도 지지라고 이 땡볕에 막 으쌰으쌰 윤석열 하는데 네. 야 보면서 제가 아이고, 너는 끝났다. 아무리 조폭두목도 제 일본말 써서 죄송한데 가오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권력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거는 있어야지. 그것마저 이제 없다.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총 맞아 죽기 전에도 영화에 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런 가오가 있어야지. 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예. 이거는 끝났어요 얘는. 알겠습니다. 끝났다. 네. 네. 아이고야. 자, 그럼 이제 두 분의 전문 분야로 한번 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에서 뭐 여러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주가 조작, 그다음에 이제 삼부 토건 요것들이 이제 걸려 있잖아요. 일단 주가 조작은 지금 뭐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지금 현재 뭐 파악하고 계신 게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지금 이거는 특검에서 더 뭐 좀 나온 게 있나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뭐 더 할 게 할 것도 없어요? 없죠. 끝났죠. 그건 뭐 다 돼 있는 이미 거고. 다 밝혀진 거고 네, 그냥 사실은 뭐 적용만 하면 되고. 피의자 신문조서 하나 더 받으면 되는 거고. 네. 뭐 크게 더 할 건 없을 거고. 그건 없고요. 다만 삼부토건은 그게 이제 좀 있구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 원래 주가 조작 사건은 기초적인 자료가 거래소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거래소에서 이제 금감원에 있는
그 요새 이름이 뭐였지? 옛날에 그 금융정보 분석 아니야 FIU는 말고, 별도 기관이고 음. 그 금감원 내에 그 감사역이라고 불렀던가 옛날에 조사국에서 조사요. 출발. 예. 조사국. 조사국의 감사역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렀던 것 같은데 네. 거기서 문답서를 받죠. 문답서. 네, 거기는 강제 수사권은 없으니까. 근데 아. 지금 다른 별도 조직이 금융위 산하에 있긴 있어요. 예. 특별사법경찰관이 있긴 있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복현 금감원장 시절에는 거기는 안 보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삼부토건 사건은. 주가 조작 비슷한 이제 냄새가 난다 싶으면은 먼저 거래소에서 이거 수상한 거래가 좀 있는데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맞나요? 원래는 이상거래 적발 시스템에 뜨죠. 뜨죠. 예. 그 다음에 금감원으로 가나요? 그러면? 예, 예. 금감원에서 야 이거 좀 뭐 예를 들면 올라온 거 10개 중에 이 세네 개는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이건 진짜 좀 이상한데? 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서 검찰로 가는데 이게 검찰에서도 한번 핑퐁을 쳤단 말이에요. 네. 예, 니들이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서 니네가 해. 이게 기초 자료가 얼마나 충실하게 그동안 그 마련이 됐었는지를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제대로 안 돼 있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기초 자료 그러니까, 수집조차. 그러니까 특검 수사 시작 전에 예. 충실하게 기초 자료가 수집이 안 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상 거의 그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거는. 그럼 이 전체적인 이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내지는 여기서 뭐 돈을 뭐 이렇게 해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약 있다면 이 그림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네, 누가 뭐 띄우고 그다음에 주식을 언제부터 매집하고 뭐 이런 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좀 큰 그림을 아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 또 너무 많은 게 쏟아지니까 예, 헷갈립니다. 뭐 헷갈리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큰 그림은 예. 탑은 한 명이에요. 특검 3개다. 예. 탑은 김건희예요. 네. 그 밑에 행동대장이 윤석열이에요. 네. 그게 쪼개져 가지고 특검 3개. 근데 이게 다 똑같습니다. 마피아 1, 2, 3예요. 다 돈을 해먹기 위한 거야. 예. 일단 네. 목적이 돈이에요. 내란 포함 다. 다 돈이에요. 음. 거기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삼부토건. 네. 이제 이게 주가 조작의 핵심이죠. 음. 뭐 다른 것도 뭐 이런 게 있지만 네. 예. 이제 삼부토건 그 흐름은 네. 일단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 해는 이제 주된 돈 해먹는 게 통일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당선되고 바로 3월 달에 통일교 윤영호 씨 만나고 이런 거 그 해는 이제 통일교 네. 문제예요. 네. 그 다음 해로 넘어가면 이제 3부 주가 조작이 1월 달부터 구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24년 1월. 23년. 3년 1월. 3년 네. 1월. 네. 네, 23년 그때 3부 주가 조작과 마약 사건이 동시에 진행돼요. 마약도 사건. 1월 달, 2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말레이시아 네. 조직원이. 네. 둘 다 돈 문제인데 자, 3부 1월 달에 네. 이제 주주가 바뀌는 이 준비 작업이 돼요. 자, 본래 3부는 옛날 그 회장은 그 라마다 르네상스 오너였던 3부 토건을 만든 조남욱 회장. 네. 그분 서울법대 나오고 유명한 분이에요. 검사도 족보 털립니다. 네. 사위도 검사고 네. 그 사람이 그 룸탈롱 만들고 해서 뭐, 무슨 소위 줄리라는 네. 파동도 있고 네. 이제 거기서 회장이 바뀌죠. 네. 조성옥 씨. 네. 그 뭐 동생이냐 그렇진 않고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회장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건 전체가 한 몸뚱이에요. 조남욱, 조성욱 지금 회장까지 이어지지만 사람은 바뀌지만 다 한 몸뚱이에요. 그렇습니다. 오. 예, 전체의 디렉터는 네. 원래 조남욱 회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사전 정치 작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 본격적으로 그 최혜병 단톡방에 그 블랙펄 인베스트 그 이종호 네, 3부 내일 체크. 체크. 예,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이게 5월달입니다. 네. 이틀 있다가 원희룡 장관이 네. 그 포럼 우크라이나 예, 재건. 거기에 3부 임원을 데리고 갑니다. 네. 그러면 그 포럼이 무슨 뭐 국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뭐 그런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한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3부하고 같은 한 몸뚱이에요. 그 포럼을 만든 그 집단도 네. 사전에 원희룡 장관실에 들러서 다
뭐 이렇게 상의하고 이런 것도 일부 보도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추경호가 등장합니다. 추경호. 추경호는 갑자기 추경호가 왜? 기재부에서 그렇죠. 등장하죠. 네, 예. 예. 추경호가 기재부 장관이거든요. 예. 돈 관련된 캄보디아, ODA 등등등등 전부 추경호가 관련돼 있습니다. 추경호가 G20 재무장관 회의 갔다 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여기에 예. 1200조 사업이다. 여기에 우리가 무상 차관 공유하겠다는 발표도 해요. 네. 이제 띄우는 거죠. 주가를. 네. 이제 치솟죠. 1000에서 5,500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쫙 빠지잖아요. 예. 2년간 그래프를 보면 예. 완전히 히말라야 K2봉 실루엣이에요. 2개월 만에. 예. 그리고 7월 달에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뭐 젤렌스키 부인이 또 그때 오고 그분이 왜 와 갑자기. 그리고 폴란드 가고.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7월 달에 윤석열 부부가 폴란드 가고 우크라이나도 가죠. 예. 그때 한국은 무슨 일이 있었죠? 7월 달. 수해 엄청난 났죠. 수해. 그때 수해 아, 그때 네. 최상병 최상병이. 순직 사건이 아, 터졌고 네네네네. 그 2, 3일 간격으로 오송 지하 참사가 터졌어요. 아, 네. 그러니까 한국 언론에서는 대통령 빨리 안 하고 뭐 하냐 하니까 아. 대통령실은 뭐 지금 가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뭐 이런 식으로 아. 네, 그때입니다. 그러네. 네. 이게 국민들은 완전 폭발하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완전히 올라갔고 그때부터 쭉 빠지는데 예. 만 2년을 금감원이 다 체크해놓고 놔뒀어요. 예. 그래서 금감원 조사국에서 저한테도 예. 이제 24년부터 저한테 뭐 얘기를 많이 했죠. 또 제 행정고시 동기들이 그 아. 금융에 고위직도 많으니까 예, 예, 이 예. 골 때린다. 그리고 듣고 있다가 올 4월달에 이복현 예. 금감원 원장 그 친구도 윤석열이 밑에 똘마니 검사 출신이거든. 네. 그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어요. 네, 네. 예. 뭐 걔가 뭘 알겠어. 그러니까 걔가 다 듣다가 네. 지가 이제 사표 내고 빨리 도망가야지. 4월달 네. 윤석열이 파면됐으니까 그러면서 착한 척하면서 내가 열심히 조사했는데 네. 이런 사건이 있었다. 전 그 회장들이 그때는 100억 먹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100억 말 같지도 않았어요. 지금 피해 금액이 3천억으로 나오는데 최소 그리고 95%가 개미 투자자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익 실현된 게 100억이라고? 말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후속 보도가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조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한 몸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100억, 이 사람은 400억, 또 이 사람은 1000억 나와요. 이제 전체 그림이 네. 그렇고 여기에 핵심적인 가담자는 원희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핏 보면 일단은 이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자체는 이제 거의 뭐 사실인 것 같고 누가 어디까지 개입되느냐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예를 들면 이런 삼부토건 주가 띄우기 위해서 포럼 이렇게 거기 참석해갖고 막 이렇게 야부리가니 뭐라고 그러지? 얘기를 많이 했는지 이런 거가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 주가 조작의 이익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좀 쌀 때 사갖고 막 띄운 다음에 판 사람들 계좌 털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계좌만 있을 리는 없는 거고 네. 사실은 삼부토건은 우리나라 그 큰 기업 내지는 상장 기업이 경영권을 넘기는 패턴은 똑같아요. 네. 근데 대단히 이례적인 형태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경영권이 넘어간 게 맞냐? 그러니까 조남욱, 조성옥, 이일준 네. 뭐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가 이 통상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경영권 그 넘기는 이른바 M&A 과정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상한 것이고 원희룡 장관,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 이 사람들을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엔 뭐 딱 두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네. 2023년 봄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일면 톱 기사도 며칠 연속으로 나고 그랬었는데 네네. 아직도 전쟁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재건. 근데 마치 그때는 곧 끝날 것처럼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여기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처럼 맞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전쟁은 안 끝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돈 될 사람이 없어요. 돈을 댈 사람이. 될 사람이 네. 재건 자금을 댈 사람이 사실은 유럽이 자기네 영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벌어진 전쟁이잖아요. 네. 그리고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사람들이 EU 회원국인데 EU가 다 설레설레 흔들었거든. 그때도 이미 우린 여력 없다 뭐 이런 네네네. 식으로 나왔는데 뜬금없이 대한민국이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죠. 그때 그게 좀 이제 약간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뭐 어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계획 발표라든지 이런 거로 관련해서 아무 상관 없어 보이는 뭐 아무 상관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멀어 보이는 뭐 거리적으로도 멀고 그 동안에 양국의 어떤 교류 측면에서도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삼부토건뿐만 아니라 건설주 그- 그때 많이 떴죠. 아니 이 삼부토건 지금 이제 명목상은 이일준 회장이 지배하고 있던 DYD라는 회사가 최대 주주였던 것으로는 나와 있는데 네. 이 바이오 회사까지 몇 개의 회사가 사실은 다 같이 움직였어요. 주가가. 이게 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일준이라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이는 회사 상장 회사거든요. 다 코스닥 상장 회사. 아, 그래요. 이 몇 개의 회사 주가가 다 같이 뛰었다고요. 아. 그때. 그래서 삼부토건만 들여다보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아, 그럼 이일준이라는 사람이 관련이 돼 있는 그 회사들도 같이 좀 봐야 될 같이 필요가 뛰었죠. 있다. 그렇죠. 예. DYD는 뭐 하는 회사예요? 몰라요. 뭐 하는 화장품 회사였나? 아, 그래요? 네. 뭐 한다고는 하는데 네.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작전의 지주 회사 비슷한 거죠. 작전의 지주회사. 작전을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DYD가 이제 그런 회사. 근데 그 지금 그 국민들 아셔야 될 게 네. 그럼 삼부가 예를 들어서 뭐 그것도 뭐 집도 짓고 하는 데니까. 네, 삼부토건. 직원이 있잖아요. 사무토건도 예, 예. 회사가 있고. 그럼 뭐 그 뭐 참여하는 게 뭐 잘못됐냐 할 수도 있잖아. 네. 그때 그 2022년 5월달 그 폴란드에서 포럼 그 원희룡 장관 가고 할 때 네네네. 현대건설, 삼성물산도 갔어요. 네. 거기는 세계 최고니까. 어. 그런데도 이런 전쟁터 재건 사업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제 친구들 들어보면 예. 왜냐하면 폭약 처리부터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삼부는 그냥 집 짓는 회사예요. 이런 데는 근처에도 올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 해외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애시당초.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애를 데리고 온 거야. 네. 그러니까 종합격투기 하는데 동네 그냥 뭐 무슨 뭐 복싱장에서. 똘마니 하나 데리고 온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입장이 안 돼. 그리고 주가를 이런 식으로 쫙 해먹고 네. 5,500 띄우고 쭉 해서 올 초에 이복균이가 발표할 때는 300 몇십 원. 네. 실질적인 상패가 된 거거든요. 네네네. 실질적으로. 네. 예. 이거 이런 애를 데리고 네. 원희룡이가 데리고 다니고 국토부 장관실에서 회의하고 그 원희룡 전 장관은 그때 여기에 그럼 공모를 한 거예요? 가담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 장관님이 네. 제가 굉장히 친한 선배예요. 여기 뭐 지인 특집이에요? 너무너무 모르는 친한 사람이 선배야. 없어. 네. 저하고- 원희룡 장관이 선배예요? 2년 선배인데 아, 이것도 갑자기 또 왜 그러십니까? 디스라고 그러세요. 옛날에 그 학생운동 같이 했던. 아. 예. 그런데 그분이 뭐 머리가 워낙 좋잖아요. 네. 뭐 학력고사 전국수석, 네. 사법고시도 뭐 짧게 공부했는데. 제주도 3대 천재 아니에요. 그 윤석열이는 12년 구수했지만 네. 원희룡이는 뭐 노동운동한다가 학교 와가지고 2년도 채 안 걸렸어요. 그런데 수석했어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이죠. 저희 때 사실수석이에요. 공기심. 아. 예. 그러니까 이걸 몰랐을 리가 없죠. 이 배경을. 이 흐름을 알고 그러면 같이 100%죠. 했다. 원희룡이가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대선 그 3년 전 그 윤석열 당선됐을 때 대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그 본부장을 했고 공약.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도 인수위를 다 주물렀고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윤석열이가 진짜로 신임을 했어요. 원희룡 전 김건희하고. 장관을. 네. 예. 그리고 뭐 일도 잘 처리하는 것 같고 양평도 그냥 내가 그냥 다 떠안아서 끝내줄게 그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희룡이는 내가 후계자다. 그리고- 차기를 그렇지. 예. 쥐도 약- 공짜는 없으니까. 차기를 약속받고 이 모든 일들을 좀 같이 해줬다. 그래서 원희룡 밑에 그 핵심 참모들 예. 이
그 한덕수 국무총리실이나 이런데 다 총리 비서실장 이런데 다 꽂아요. 네. 지난번에 그 한덕수가 뭐 대권 나온다 뭐 할 때 그때 주목받았던 그 비서실장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 변호사 출신인데 예. 그 친구도 이제 원희룡 장관 밑에 그 참모지. 그러니까 원희룡이는 차기 후계자 큰 그림을 저는 뭐 100% 그걸로 그리고 윤석열이하고 김건희가 밀어줄게. 저는 그 그림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런 이제 약속 내지는 뭐 커다란 기대 정도가 있으니까 있었기 이제 이런 때문에. 걸 해줬고. 근데 이거 근데 다시 저는 근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이 계좌만 털면 대충 그 계좌가 뭐 차명이든 어쨌든 다 털면 나오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계좌를 쫓아가는 게 시작이죠. 근데 실제 그 계좌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를 밝히는 건 그 다음 단계고. 근데 그것도 아까 어렵진 않아요. 제가 이제 삼부토건이 네.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이 대단히 이례적이다라는 네. 말씀 잠깐 드렸는데 예.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입니다만 우리나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잖아요. 경영권 프리미엄. 네, 그래서 주당 뭐 5천 원이 시세다 그러면 경영권을 넘길 때는 주당 뭐 10,000원 아니라 뭐 2, 3만 원 이상 받잖아요. 네. 근데 삼부토건이 이렇게 조남욱, 조성옥, 이일준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넘어가요. 지분이 네.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넘겼냐? 장내 매도했다는 거야. 장내 매도요? 아니 그 그냥 시장에 내놓고 한 사고 거죠. 내놓고 시세로 사서 산 거죠. 경영권을 지배주주가. 받아요. 그래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어. 그러니까 대단히 잘못된 우리나라만의 특이 현상입니다만 네.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배주주가 있는 지배주주가 갖고 있는 한 주는 네. 소액주주가 갖고 있는 한 주하고 값어치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건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서 훨씬 예.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비싸게 팔 수 있는 걸 왜 싸게 팔아요? 투명한 거래를 했네. 아니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 이상한 거래를 한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장내 거래를 했어요. 외국에서는 안 이상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거래를 한 거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보기엔 오히려 장내 매도를 했다는 게 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거래를 할 리는 없는 거고 네. 장내 매도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지분을 분산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회장이야, 지배주주야. 네. 내가 20% 들고 있어. 네. 근데 삼부토건 주가가 5배 뛰는데 자기 계좌로 다 팔면 바로 의심받잖아. 그러니까 이걸 20%를 예를 들어서 나는 10%만 남기고 나머지 10%는 쫙 뿌려놓는 거지. 야, 이거 우리가 도이치모터스에서도 봤잖아요. 7만 주 뭐 때려 주삼 네네. 하면 바로 때리고 받잖아 그거를. 네. 딴 사람이 물량을 그 시세에도 그 가능하거든요. 통정 매매가.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의심을 피하기 매우 위해서.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전에 쫙 분산시켜 놓은 거지 지분을. 그래놓고 그래서 제가 예. 조조이가 네, 한 팀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5배 뛰는 과정 어디선가 팔았을 가능성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참 원래 이제 그 주가 조작하기 좋은 회사들이 보면 거래 별로 없고 왜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활발하게 거래하는 이런 계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별로 없는데 가격 좀 안 비싸고 뭐 이럴 때 이제 참 주가 조작하기가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딱 그런 그런 이제 종목이기도 그거는 하고. 매집 단계에서 편한 그렇죠. 거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올라가네. 그리고 이제 개미들이 따라붙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 그렇죠. 던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요런 삼부토건을 기획을 누군가가 해서 그 기획 그림 그린 사람은 누굴까요? 그 원희룡 장관은 아닐 거고. 아니 그건 그리고 이 사람은 아니지. 아까부터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러면 결론이지. 본인의 이익은 뭐예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도 같이 여기 뛰어들어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뭐 은혜를 갚은 김건희는 지금 특금 크게 3개. 네. 하여간 김건희 관련된 일 다 전부 다 돈이에요, 돈. 음. 사업을 한 거라고. 마피아.
그러니까 네, 마피아예요. 저 개인의 국가를 운영한 게 의견, 네. 아니라 그냥 본인들의 그렇죠. 계좌를 불렸다. 좀 그래서 살려주세요. 네. 윤석열 씨가 네. 그 지난 대선 때 저는 그 단어를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 선거가 최고의 패밀리 비즈니스 비즈니스다. 아니냐라는 표현을 예. 했잖아요. 패밀리 비즈니스. 야, 이 양반 골 때리네. 패밀리 비즈니스. 네. 네. 그러니까 네. 김건희 위에 이제 진짜 이제 그림 원고는- 그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김건희 머리에 이런 게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김건희 이제 그다음에 행동대장이 이제 네. 윤석열 해서 이렇게 뭐 원희룡 등등등등. 예, 이게 돈입니다 결국 마약도 돈이고. 아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거를 벌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차명 계좌가 근데 들어가 있다. 원희룡이는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말씀드렸지만 예, 차기 권력. 권력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건희는- 김건희 윤석열은. 김건희는 사업가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뭔가 계좌가 차명이든 뭐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전체 팀은 위에 있는 그림자 이제 드러나겠지만 예. 거기는 그 계좌가 저쪽이든 이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한 몸이 한 몸. 그런데 이게 이제 드러나니까 예. 그 말씀드렸지만 23년도부터 이런 삼부 작전이 있고 마약이 있고 하는데 그거를 덮어버리고 이게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금융감독은 금융위에서 저한테도 엄청 얘기를 많이 마약은 뭐 몰랐지만 그런데 마약도 새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검찰에서부터 네. 이거 덮었다 위험하다. 그러면 24년도 되면 이제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상계엄이라는 거를 이제 그래서 영구 집권을 이제 계획했다. 그거 봐야 설명이 돼요. 여태까지는 뭐 명태균 게이트 뭐 그까지 그거 해봤자 김건희 징역 몇 년 오겠어요. 그 뭐 지질한 거. 그런데 이걸로는 설명이 안 돼. 와 이거 가지고 군대를 국가의 반란을 일으켜? 더 큰 게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또 백혜령 경정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아, 네. 저희가 한번 모셨었는데. 네, 이 마약은 결국은 김건희 윤석열이의 사업이다. 그리고 이 사업의 그림을 그린 거는 또 있을 것 같다. 그거는 동남아 해외에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큰 그림은 국내에 없고 동남아에 있습니다. 아 김영남 의원님 불편하시면 일어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삼부토건도 그렇고 뭐 지금 그 말이 많은 마약도 그렇고 네. 그 수사 결과로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부토건은 분명히 불법적인 주가 관련한 그 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주가의 흐름도 그렇고 그 전후 사정도 그렇고 분명히 이거는 이른바 작전을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김건희가 정말 자기 몫으로 들어갔느냐? 네. 나 차명 계좌라도 차명으로 나를 이용해서 뛰어들었느냐. 싸게 매집하거나 아니면 받아서 주가가 5배 상승할 때 차익 실현을 했느냐? 아니면 작전을 하는 사람 중에 아주 친한 사람 내지는 거절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뭐 예를 들어서 젤렌스키 그 영부인과의 네. 회담이라든지 원희룡 장관이 그 포럼 갈 때 그 삼부토건 대표이사를 동행한다든지 뭐 그런 그 행동을 부탁을 받고 해준 거냐 아니면 자기가 계산의 주체냐 이거는 수사가 수사를 돼야 해봐야 된다. 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여기에 또 통일교도 뭐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 근데 이거는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튀어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김건희 특검을 따라가다 보면 정신을 잃을 때가 많은데. 길을 잃어요 우리가 자꾸.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통일교가 정권 초부터 계속해서 로비를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통일교 고위 간부가 각종 루트를 통해서 건진도 나오고 뭐 윤핵관도 나오는데 어제 나온 뉴스는 뭐였냐면 그 통일교에 그 김건희에게 샤넬백을 전달했다고 하는 그 고위 간부가 그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한학자 총재가 2008년에서 2011년 라스베가스에서 크게 정말 크게 한 600억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막 도박을 예. 크게 하셨다. 근데 이제 그건 지나간 과거인데 그거를 이제 춘천 경찰서에서 그 국내 경찰이 첩보를 입수를 했다. 그래서 네. 이게 경찰청에 보고도 하고 수사도 될 건데 음. 곧 압수수색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윤핵관을 통해서 통일교에 그 정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찰이 압수수색 하려고 하는데 그 정보를 이 통일교 쪽에 먼저 정보를 세게 해준 사람이 있다. 네, 그 윤핵관이다라고 명확하게 그렇지, 얘기했고, 우리가 윤핵관이다.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몇 가지 있잖아요. 춘천서가 있고 윤핵관이 있고 경찰이면은
대략 이제 추측을 해볼 거의 수는 누군지 이제 거의 뭐 떠오르는데. 특정인이 딱 그냥 나오는 아니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이철규 의원은 예. 3년 동안 네. 소문이 파다했어요. 아, 예. 아, 이거 관련해서요? 아니 어떻게 아니 뭐 이런 변호사님 정도가 잡혀가시면 혼자 아니고. 가시고요. 예. 아니 이철규 윤핵관 네. 일단 윤핵관에 지금 이름 놓은 사람은 건진법사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다 한 윤한홍. 예. 네. 그거는 별것도 아니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이철규 나오잖아요. 네. 제가 몇 달 전부터 윤핵관 이철규 이제 권 안타깝지만 돌아가신 이제 장재원 네. 나올 수밖에 없다. 원희룡이도 해먹는데 이 사람들은 뭐 바보야? 아 모두 부지런히 해먹었다. 아 그렇죠. 이건 해먹는 집단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국민의힘 쪽은 그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네. 이렇게 그 지켜보고 있는데 네. 거기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거예요. 이해관계 어떤 가치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예. 그렇게 딱 보면은 쉽습니다. 네. 이 사람들의 행동 방식은 뭐 국가를 위해서 뭐 민주주의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해먹는 거. 예.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겠지. 우리 김 의원님 같은 분은 그런 가치를 추구하다 쫓겨났잖아요. 그럼 쫓겨나는 또 다른 거예요. 가치 추구 중입니다. 지금. 네네. 네. 또뭐 준석이한테도 쫓겨나고. 준석이도 지금 이 준석이 조사받으러 아니, 와야 돼. 그 나중에 한번 모십니다. 또 이준석. 한번 네, 별도 이준석이 토크로 이준석 한번 의원인가 하겠습니다. 금마? 예, 네, 금말 아니요. 금말 아니요. 아이, 에이. 정말 왜 그러세요? 에이, 네. 뭐. 하여간 네. 이제 이철규로 따로, 돌아와서 네. 정말 노받고 실명 토크라고 지금. 여기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아니, 위험한 그러니까. 방송이 우리 됐어요? 알았어요. 잠깐만요, 이제. 의원님 언제든지 원하시면 일어나서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철규 네. 의원은 뭐 22년 정권 출범 때부터 소문이 파다했죠. 모든 경찰 관련 특히 그 춘천 강원도니까 네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네. 많은 의혹의 그런 소문이 무성한 당사자고 그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수사는 안 됐어요. 그 한학자 씨에 아 대한. 근데 경찰이 들어가지 않았었다고 하네요. 아, 애초에. 그래요? 네.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네. 뭐 집에서 뭐 여기 돈다발. JTBC가 특 네네네네. 그거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 누가 돈을 갖다 줄까? 그건 좀 신기해요. 그렇잖아요. 예. 무슨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예. 뭘 수사를 덮어달라. 예, 예. 뭐 금융감독, 예, 예. 또 뭐 경찰, 예. 검찰 예. 이런데 고위직이 먹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검사들이 욕 먹는 거잖아요. 예. 이 사람 뭐야? 예. 왜 돈을 주지? 예. 보세요. 윤석열이 들어서 가지고 예. 행안부가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됐어요. 네. 이유는 예. 전국의 경찰서장들이 들고 일어나고 반대했던 경찰국. 경찰국을 만들었죠. 네. 이걸로 경찰을 장악하려 한 거거든. 네. 그리고 그 모든 전국 경찰 병력을 이제 한 손에 쥐는 게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보면 네. 마약도 경찰이 하다가 그 백혜룡 경정님 날려버리고 덮어버렸잖아요. 이게 경찰을 쥐어야 돼. 마약 이런 거 경찰이 가장 중요한 수사 부서이기 때문에 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거의 95% 수사는 경찰입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상민이는 그런 엄청난 예. 과거에는 검찰 쪽이 먹다가 예. 엄청난 거를 쥐은 거예요. 예. 일단 그런 의미로 이상민 전 장관의 집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현금이 있었을 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추정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준 거 모아놓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JTBC가 보도한 거를 또 저는 서로 이렇게 해석한 책임 떠넘기라고 그러세요. 아니 뭐 저는 그야 한번 겁나는 것도 없는데 아니 근데 이제 여러 명이 줬다고 하더라도 이게 네. 오래된 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 진짜로 뭐 한 10억 이상이 있다고 하면 그걸 집에 계속 두지는 않고 아, 그럼. 어떤 방식으로든 바꾸든지 뭐 저금하든지 친척 집에 두든지 그럼. 금으로 뭐 그렇게 많이 쌓아놓으면 창고에 저 곰팡이 얹든지 뭔가, 생겨요. 뭔가 할 텐데 그 2월에 갔을 때 집에 있었다는 것은 뭐 최소 한 6개월에서 1년 안에 받은 돈이지 그게. 그렇죠. 예. 근데 그럼 그 이슈가 뭔가 확실히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막 돈을 가져가서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시거든요. 예. 이상민이 이래서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역시 겁이 많아. 공무원 한 사람들 진짜 겁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해봤어요. 뭐 주먹질을 해봤어.
근데 이게 다 저도 겁이 신권으로 많습니다. 신권. 여기까지 하시죠. 구권으로 주는 게 네, 아니고 네. 지난번 그 건진법사 네. 그 저기 띄지도 않고 그 관봉. 네. 관봉 뭐 그런 일단 신권으로 주고 네. 그다음에 뭐 에르메스 이런 것도 뭐 8개 9개 이렇게 나오대요. 네. 네, 그리고 그 베테랑 수사관이 그런 거 여러 번 봤을 텐데 깜짝 놀랄 정도의 금액 네. 그거는 몇 억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보든 뭐, 그리고 네, 이 그 몇십억. 큰 금액을 어디로 숨기는 게 안 쉽습니다. 아. 금으로 바꿔 진짜 창고에도. 그 마늘밭에 파묻는 아, 경우 묻는 뭐 거, 이런 예. 것도 아니면 네. 그리고 자기는 안 다친다고 생각했거든. 아, 그리고 우리 집에 영구 나누겠지. 집권을 지금 계획을 했잖아요. 또 이상민이는 사인 회동의 주범이고. 네, 네, 네. 그러니까는 그냥 집에 놔두는 게 제일 안전한. 뭐 가끔씩 이렇게 빼서 쓰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 네. 알려진 대로 그 에르메스 그 명품 백 안에 돈이 들어 있었다면 네. 그거는 그 돈이 든 채로 그 백을 건네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백채로 왜냐면 같이 준 거. 백 따로 받고 돈 따로 받았는데 돈을 그 백 백에 안에다 집어넣고 넣어놓는다. 있어? 그건 안 되지. 그건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 예.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정말 그 에르메스 커다란 벌침백 안에 돈을 가득 담아서 누군가가 줬다면 네. 제가 보기엔 그 돈의 최종 수령자가 이상민 당시의 행안부 장관인 건 조금 이상해요. 아. 그건 내가 보기에 과례야. 아, 지나쳐. 그렇죠. 아. 뭐 아니 물론 장관이 높은 자리고 센 이상민 장관이 실세 장관인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아. 그 구하기 어려운 큰 벌침백에다가 그 5만 원 더블을 가득 담아 줄 정도면 아, 거의 그쵸. 정거장이었을 가능성이 높군요. 최종 수령자는 장관이라고 보기엔 너무 지나쳐요. 왜냐하면 아. 돈도 돈이지만 일단 아. 그 커다란 벌침백을 구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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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시잖아요. 그거 살려면은 진짜로 신발부터 스카프까지 진짜 아니, 몇천만 그거는- 원치를 사서 쌓은 다음에 가방을 하나 사고 또 다시 가방 사고 그렇죠. 아니 해야 그러니까 살 수 그거는 있으니까. 돈 준다고 돈 갖고 간다고 되는 게 사야 아니니까. 하는 물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 그거는 왠지 그 알려진 바대로 그런 상태로 보관돼 있었다고 하면 이상민 장관은 그 위탁받은 보관자 위치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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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엔 만약에 건네준 사람도 적어도 재벌급이야. 그 정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이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디올백으로 왜 1년이나 떠들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디올은 어떻게 그 정말 김건희 씨한테 가져간 샤넬백도 되게 부끄러워지는 그런 그렇죠. 순간들이 오는 그건 거예요. 정말 세 발의 피죠. 아니 무슨 신발 250ml라고 이게 발에 맞네 안 맞네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그 김예승이라는 집사가 예. 등장했잖아요. 예. 그 친구가 하여간 복잡하게 해가지고 뭐 네. 40매덕 원을 예. 46억을 현금으로 이제 화하고 엑싯 이제 빠져나왔다 네, 여기까지 네, 네. 나왔잖아요. 네. 본래 이 정도 좀 이렇게 권력층을 끼고 이렇게 먹는 거는 기본 나이가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도 한 40억 이명박 정도. 때는 네. 이명박 때는 10개였어요. 10개가 이제 큰 거야. 10억. 예, 10억, 20억이 네, 굉장히 네. 큰 거였는데 네. 뭐 시세가 지금 20년 뭐 전이니까. 워낙 그 네. 올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4, 50억 단위가 큰 사건의 해결 내지는 이럴 때 오가는 저는 정상가라고 봅니다. 시장가가 딱 그 정도라고 보시는 대충 거예요. 가격이 있거든. 예, 오늘 저 방송은 더 오래 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그만할까 같아요. 봐요. 아니 정확히 여기서 딱 끊는 것이 그렇죠.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저 이명재 변호사님은 저희가 출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조율을 좀 해갖고 예. 저희 다음- 이러실 줄은 알았는데 정말 이러실 줄은 몰랐어요. 아, 네. 자, 우리 이명철 변호사님. 하여튼 오늘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들, 네. 그리고 새로운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그건 좀 굉장히 좋았다. 네. 네, 다만 뭐 금마, 뭐 네. 이준석이 요거는 나중에 혹시 이준석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저희한테는 하지 마시고 직접 두 분이 네, 네. 하시면 좋을 것 어차피 같아요. 제가 이준석 의원 아, 고소 고발을 구원이 많이 해놨어요. 네, 구원이 구원이 있으시잖아요. 아, 제 때문에 지금 피고발인으로 조사받으러 아. 가야 돼. 네. 그리고 그때 지신 거 아니에요? 가처분 했을
아니 네, 그거는 맞아가지고. 3년 전 이제 네. 윤석열이하고 처음에 붙은 거고 네. 당 대표 쫓아냈을 때 상상납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했다가 지금 원수가 되신 관계한 거 아니에요? 원수는 아니고 친하지. 아, 친해요, 아직. 그것만 저한테 그래서 그때 이제 1차 가처분을 네. 이겼어요. 네. 정당 민주주의. 아.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것도 성공보수 또 떼먹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돈 안 줘서 지금 돌아섰다는 소문이 파다했어가지고. 내 찌질하겠네 쪽팔리기 그런 거 같고. 아니 그런데 또 돈을 네. 아니 7,700밖에 안 되는 거 네. 또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제가 이기고 졌거든요. 네. 그 한 3년 하면서 이자가 연리 12% 아시지만 아. 복리 이자가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붙어. 바보지. 1억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그 돈은 다 받았지. 아니 근데 그 이겼으면은 그쪽에서 그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받았다. 그걸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소송을 한 거죠. 아. 약정한 성공 근데 보상 3년간 달라. 네. 연체 이자가 세거든. 아. 12%예요. 예요. 그리고 그 정도 아. 이렇게 좋은 금융 상품이 어디 있어요? 아, 아니 근데 그게 성공 보수가 지금도 가능해요? 형사건이 아니면 민사라서 민사 가능한 행정은 거예요? 되고 형사 사건만 안 돼. 아, 네. 그것도 안 된다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대법관이. 그 아. 판례를 만든 거예요. 어, 네. 그런데 본인은 또 그렇게 받으시고 그랬어요? 하, 정말 혼란스럽네요. 이병철 아니, 변호사님은 혹시 그 서정욱 변호사랑 친하세요? 엄청 아까 친한 친한 후배죠. 거였잖아요. 아 그래요? 언제 한번 자리 한번 조금 전에 만났어요. 마련해갖고 하세요. 저는 살짝 빠질게. 서정욱 변호사하고 이병철 변호사님하고 두 분 같이 하세요. 아두 분은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JTBC가 서정욱 변호사 지금 이렇게 초청해서 네. 하시는 줄은 몰랐거든요. 조금 전에 대기하면서 정욱이 나오길래 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극우파도 부르나. 아니 JTBC는 서정욱 변호사를 품을 수 없지만 장르만은 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JTBC가 그래서 우리를 버리려고 네. 그래요. 네. 이것저것 저희는 받다가. 항상 가식받기를 갑니다. 네. 정욱이하고 같이 하면 재밌겠네. 네. 자 끝나기 전에 저는 빠질게요. 아 왜요? 자 얼푼이님이 저희 역대 최고의 슈퍼챗을 쏘셨습니다. 40만 원. 우와. 이분은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네. 이거는 진짜 파이트머니라고 봐야겠죠. 이쯤 되면. 와 얼푼이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 그러나 이 슈퍼챗이 서서히 사라지기 전에 저희 방송이 이제 끝날 거라 네. 좀 좀 일찍 좀 쏘시지 너무 좀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저도 뭐라 그러네. 이병철 변호사님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변호사님은 저 집에 되게 정수기 있으세요? 네. 아 있어요? 오래 쓰셨죠? 오래 썼죠. 네, 바꿀 때 됐잖아요. 네. 네, 됐죠. 예, 그거 바꾸실 때 인터넷 살게요. 아니요 사지 마시고 인터넷 비교는 일단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아. 인터넷 비교원에 전화하시면 네. 여기에서 정수기 렌탈 시 또 한 30만 원 현금 혜택 정수기도. 예, 다 네, 있거든요. 네. 뭐 네, 휴대폰 바꾸실 때 아니면 집에 인터넷 바꾸실 때도 다 저거 여기 다 스픽스에서도 저거 광고하던데. 아, 그래요? 네. 여기서 하세요 하시고 그 돈 받아가지고 저기 아크로비스타 중식당에서 한번 쏘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단체 회식 한번 하러 가자. 네, 1670-2571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365일 연중무휴로 상담 가능하고요. 변호사분들도 얼마든지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뭐 본인의 자존심, 내가 뭐 돈 얼마 보고 이런 거 해야 되겠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소중한 돈입니다. 돈에 꼬리표 없습니다. 자, 인터넷 비교원과 함께 현명한 인터넷 생활, 정수기 생활, 휴대폰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병철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아니 고생도 아니신 것 같아요. 누구보다 보니까. 지금 김용남 의원님이 고생을 네,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마음 고생이 엄청나요. 조마조마했어요. 김용남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병철 변호사님은 조만간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잘 자리를 마련해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최은경 기자도 마음 고생 많았고요. 전 정말 겁이 많습니다. 네, 겁이 진짜 많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 때문에 뭐 이렇게 소송 준비 같은 거 결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두 분 다 그런 소송 전문 네, 하시잖아요. 변호사 그죠? 자격증이 있으니까요. 네, 있으시니까 두 네. 분께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